레벨 2-1번 문제입니다.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오른쪽과 같다. 모집단의 크기가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. 이때 평균이 1일 때 x바의 분산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. 그러면 일단 확률들의 합이 1이 되어야 되므로 a 플러스 b의 값이 3분의 2가 될 것이고, 그리고 평균이 1이라고 했으므로 마이너스 2a 플러스 3b에 해당하는 값이 1이 될 것입니다. 이 식에 양변에 3을 곱해주면 3a 플러스 3b가 2가 될 것이고, 이를 연립해서 풀어주면 마이너스 5a가 마이너스 1이 되므로 a는 5분의 1, b는 15분의 7이 될 것입니다. 그러면 대입을 해주자면, 그리고 이때 우리가 구하려는 이 값을 구하려면 먼저 분산의 값을 구해야 되므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줍니다. 그러면 제곱의 평균은 확률 변수의 제곱 곱하기 확률들의 합이므로 5분의 4 더하기 0 더하기 15분의 63이 될 것입니다. 이 값에서 평균의 제곱인 1을 빼주게 되면 3으로 약분해서 5분의 21이므로 5 빼기 1, 즉 4가 됩니다. 그런데 우리가 구하려는 x바의 분산은 n분의 vx가 되므로 16분의 4가 됩니다. 따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. 레벨 2-2번 문제입니다. 모집단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오른쪽과 같다. 이 모집단에서 이무 추출한 크기가 2인 표본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이러한 확률이 9분의 7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은 전체 확률 1에서 p 확률 변수 x바가 0이거나 2분의 5이거나 3인 값을 빼주게 되면 p 2분의 1에서 x바가 2, 4인 확률과 같게 됩니다. 따라서 9분의 7이 됩니다. 그 이유는 이무 추출한 크기가 2인다고 했으므로 두 개를 뽑았을 때 가능한 수가 0, 2분의 1, 1, 2분의 3, 2, 2분의 5, 3 이렇게 7가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. 그러면 확률 변수 x바의 값이 0이 될 경우에는 0이 2번 선택돼야 되므로 a제곱의 확률을 가질 것이고, 2분의 5 같은 경우에는 2가 한 번, 3이 한 번 뽑히는데 2, 3으로 뽑히거나 3, 2로 뽑힐 확률, 즉 6분의 1b가 2번 뽑힐 것입니다. 그리고 3이 2번 뽑힐 확률은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, 즉 36분의 1이 될 것입니다. 그러면 이 확률이 9분의 2가 되어야 되므로 정리를 해보자면 a제곱 더하기 3분의 1b 더하기 36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이 9분의 2가 되어야 됩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더 힌트가 있는데, 이 확률들의 합이 1이 되어야 되므로 a 더하기 b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의 값이 1이 되어야 됩니다. 따라서 이 값이 12분의 3 더하기 2이므로 5가 되고, a 더하기 b는 12분의 7이 되게 됩니다.
그러면 b는 12분의 7 마이너스 a와 같게 되므로 b 대신에 이 값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. 그러면 a제곱 플러스 3분의 1 12분의 7 마이너스 a 플러스 36분의 1 빼기 36분의 8이 되게 됩니다. 그러면 이 값은 a제곱 빼기 3분의 1a 더하기 36분의 7 빼기 36분의 7이 되므로 a의 값은 0 또는 3분의 1이 되게 됩니다. 그런데 문제에서 a 곱하기 b의 값이 0이 아니라고 했으므로 a의 값은 3분의 1이 됩니다. 그렇다면 a의 값이 3분의 1이 되게 된다면 b의 값은 4분의 1이 되게 됩니다. 그러면 이 표에 3분의 1과 4분의 1을 넣어주면서 완성시킬 수가 있는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구하려는 값은 이 값입니다. 따라서 a 대신에 3분의 1을 집어넣으므로 3x바 플러스 b 대신에 4분의 1 이런 값인데 이 값은 2x 플러스 4분의 1과 같으므로 이 값만 구해주면 됩니다. 그러면 0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2 더하기 2분의 1이 되므로 이 값이 4분의 5가 되므로 이 전체의 값이 4분의 15가 되고 여기에 4분의 1을 더했으므로 이 값은 4가 됩니다. 따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. 레벨 2-3번 문제입니다. 모평균이 m이고 모표준 편차가 4루트 5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랬을 때 이 x바의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가 x가 50일 때 대칭이고 x바의 분산이 4라고 합니다. 이때 우리가 이 확률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. 그러면 먼저 이렇게 x바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그려주었을 때 평균에 해당하는 값이 50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명확하게 주어진 값을 이용을 해보자면 vx바에 해당하는 값은 n분의 vx가 되는데 n값은 모르지만 모 분산 같은 경우에는 모 표준 편차의 제곱이므로 80이 되고 이 값이 4라고 했으므로 우리가 구하려는 n의 값이 2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랬을 때 이 n 플러스 33에 해당하는 값이 53이 되므로 53보다 클 확률을 구하는 것입니다. 그러면 이를 표준화를 시켰을 때 z의 값은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이 되는데 n 같은 경우에는 20이었으므로 2루트 5가 되고 시그마에 해당하는 값은 4루트 5였고 우리가 구하려는 x바는 53이고 평균이 50이 되므로 이는 2가 되므로 z의 값이 1.5가 되게 됩니다. 그럼 이 값은 z가 1.5일 때의 값입니다. 그러면 1.5일 때 0에서부터 1.5일 때의 확률이 0.433이므로 우리가 구하려는 색칠한 부분의 확률은 0.5에서 이 값을 뺀 값 2번이 답이 되게 됩니다. 레벨 2-4번 문제입니다. 어느 전자제품 서비스 센터에 방문하는 소비자들이 평균 35분, 표준 편차가 5분인 정균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임으로 4명 선택을 했는데 표본 평균이 33분 이상 38분 이하일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. 그러면은 이 값은 평균 m이
x바 마이너스 z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보다 크고 x바 플러스 z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을 범위가 될 것입니다. 그런데 평균이 35분이라고 했었고 이 루트 n에 해당하는 값이 선택이 4명이므로 2가 될 테고 모 표준 편차가 5라고 했으므로 이 전체의 값이 33이 되려면 이 z의 값이 5분의 4가 되어야 됩니다. 그래서 이 확률은 0.2881이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이 값은 35, z의 값은 우리가 아직 모르고 루트 n의 값은 2가 되고 시그마는 5가 됐으므로 이 전체의 값이 38이 되려면 이 z의 값이 5분의 6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. 그 확률은 0.3849가 되게 됩니다. 이 두 확률을 더하게 되면 0, 3, 7, 6이 되므로 답은 5번이 됩니다. 레벨 2-5번 문제입니다. 모평균이 80이고 모 표준 편차가 6인 정기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임의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이러한 조건이 성립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 먼저 p x바가 k보다 작을 확률은 p x바가 78.5보다 클 확률 더하기 0.1359를 더한 값이랑 같아야 될 것입니다. 그러면 이 확률을 먼저 구해보자면 이 값은 이렇게 됐을 때 x바의 값이 평균이 80이고 78.5보다 클 확률을 의미하므로 이 값을 표준화 시켰을 때 z의 값이 이렇게 되어서 0일 때 이 부분보다 커야 될 것입니다. 그러면 z의 값은 루트 n분의 시그마분의 x바 마이너스 m이 되므로 78.5, 80 그리고 시그마에 해당하는 값은 6, n이 16이므로 4가 될 것입니다. 그러면 z값은 마이너스 1이 되므로 이 z값이 마이너스 1이 될 것입니다. 그러면 이 확률이 0.3413이 되므로 이 전체의 값이 0.8413이 될 것입니다.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0.2779가 되므로 이 값은 이 값과 0.5를 더한 값과 동일합니다. 그러면 이 확률이 z의 값이 2보다 작은 범위가 돼야 될 것입니다. 그러면 z의 값이 1이 아니고 78.5가 아니고 z의 값이 2일 때는 x바가 83이 되어야 됩니다. 따라서 그림을 그려보자면 x바일 때 평균이 80이고 83보다 작을 확률이 0.9772가 되는 것입니다.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k의 값은 83이 됩니다. 레벨 2-6번 문제입니다. 모 평균이 m이고 모 표준 편차가 9인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하는데 36명을 임의 추출하고 표본 평균이 24라고 합니다. 이때 신뢰도 95% 구간에서 속하는 정수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. 모평균의 정수 최대값입니다. 그러면 이거를 x바 마이너스 z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플러스 z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써주었을 때 표본 평균이 24이므로 이 값이 24가 되게 되고 신뢰도 95%일 때 z값이 1.96이었으므로 이 값이 1.96이 되게 됩니다.
그리고 n의 값이 36이었으므로 이 값은 6, 시그마의 값이 9였으므로 9. 그러면 이 전체의 값은 1.96 곱하기 2분의 3이 되므로 0.98 곱하기 3과 같으므로 2.94가 되게 됩니다. 그러면 이 전체의 값이 26.94가 되므로 이를 만족하는 모평균 m의 정수의 최대값은 26이 되게 됩니다. 레벨 2-7번 문제입니다.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화장품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입니다. 그리고 이 중에 16개를 이무 추출하여 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9%의 신뢰 구간을 이용하면 이러한 범위를 갖는다고 합니다. 그러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2z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데 그 길이가 이 값에서 이 값을 뺀 7.74가 될 것입니다. 그런데 신뢰도 99%일 때는 z의 값을 2.58로 계산을 하고 시그마의 값은 우리가 구하는 값이고 n의 값은 16이므로 이 값은 4가 됩니다. 그러면 이 값을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나눠서 2가 되고 1.29 곱하기 시그마의 값이 7.74가 돼야 되므로 이 시그마의 값은 6이 되게 됩니다.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답은 3번이 되게 됩니다. 레벨 2-8번 문제입니다.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여행용 가방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100이라고 합니다. 이때 n개를 이무 추출하여 얻은 무게의 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%의 신뢰 구간을 구하면 이러한 범위가 나온다고 합니다. 이때 b-a의 값이 40에서 80 사이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. 그러면 신뢰 구간이 a에서 b 사이라고 했으므로 b-a는 2z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될 것입니다. 그런데 신뢰 구간이 신뢰도 95%이므로 z의 값은 1.96이 될 것이고 n의 값은 우리가 구하려는 값이고 시그마의 값은 100이라고 했습니다. 따라서 이 값을 그대로 대입을 해주게 된다면 b-a 대신에 2 곱하기 1.96 곱하기 루트 n분의 100이 80보다 작다고 쓸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러면 200을 양변에 나눠주게 된다면 5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루트 n분의 1.96 5분의 2가 될 것입니다. 이 1.96의 값이 100분의 196이므로 양변에 4를 나누면 25분의 49가 되므로 양변에 49분의 25를 곱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 49분의 25 곱하기 5분의 1 보다 루트 n분의 1 49분의 25 곱하기 5분의 2 약분돼서 5가 되고 약분돼서 5가 되므로 루트 n 같은 경우에는 역수이므로 10분의 49보다 크거나 같고 5분의 49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. 따라서 이 값은 4.9 그리고 이 값은 9.8이 되므로 제곱을 했을 때의 값이 이 값은 24.01이 되고 이 값은 96.04가 돼야 되므로 n의 값은 자연수의 최소값이 25가 되고 자연수의 최대값이 96이 되게 되므로 두 개의 합은 4번 121이 되게 됩니다.